후한 말기, 당동 지역을 호령하던 손책은 소패왕이라 불리며 빠르게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1905년부터 200년까지 불과 5년 만에 양주 일대를 장악한 그는 26세의 젊은 나이에 강도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손책은 원술 휘하에서 시작했지만 독립한 후 주유, 장소 등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하며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했습니다. 그의 용맹함과 전략적 재능은 조조조차 경계할 정도였습니다. 200년, 조조는 허도에서 손책의 급성장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했습니다. 특히 손책이 황제를 옹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조조는 곽가 등 모사들과 비밀 회의를 열었습니다. 손책은 호랑이 같은 용맹에 여우 같은 지혜를 가졌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조조 세력은 손책이 중원 진출을 시도할 경우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조조는 공식적인 전쟁 대신 암살이라는 비밀 작전을 선택하게 됩니다. 조조는 정예자객 3명을 선발해 허도에서 강동까지 800리기를 잠입시켰습니다. 이들은 오군태수 허공의 옛 부하로 위장해 손책의 근위대에 접근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자객들은 강동의 지형에 정통하고 손책의 일과를 꿰뚫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손책이 경호를 소홀히 하는 취약점을 노렸는데 이는 그가 무예에 자신이 있어 혼자 다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900년 5월 손책은 단신으로 단동산에서 사냥을 즐기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는 그의 평소 습관으로 호방한 성격의 주변의 만류를 듣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날 특히 경호를 최소화한 것은 최근 승리로 인한 안이함이 컸습니다. 정사 삼국지에는 책이 수레를 타지 않고 말만 타고 앞서가니 종자들이 따르지 못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자객들에게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숲속에서 3명의 자객이 동시에 손책을 공격했습니다. 정사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한 자객은 화살을 쏘았고 다른 2명은 검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손책은 재빨리 화살을 피했지만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공격은 매우 정교하게 계획되어 있었는데 손책이 사냥터로 자주 가는 길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조조의 지시가 개입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손책은 얼길에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졌습니다. 당시 의술로는 치료가 어려운 중상이었습니다. 삼국지 정사에는 창에 맞아 얼굴이 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상처가 후에 손책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 상처가 감염되어 폐혈증을 일으켰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손책은 의식을 잃은 채로 오성으로 운구되었고 이 사건은 강동 세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손권과 주유는 손책의 부상 원인을 사냥 중의 사고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첫째, 조조와의 전면전을 피하기 위함이었고 둘째, 강동 세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강표전 등 사서에는 자객의 습격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주유가 암살자 3명을 처형한 후 사건을 덮은 점에서 의문점이 남습니다. 19의 손권은 형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사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손책은 임종시 내가 천하를 얻지 못한 것은 하늘이 주지 않았기 때문인가. 손권은 이후 20년간 조조와 대립하며 형의 원수를 갚고자 했습니다. 특히 208년 적벽대전에서 조조를 대파한 것은 일종의 복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손권은 평생 조조를 가장 위험한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조조는 손책의 죽음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삼국지 무제기에 따르면 조조는 강동의 호랑이가 죽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새끼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판이었습니다. 손권이 예상보다 훨씬 유능하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조조는 이후 208년 적벽에서 손권에게 대패하며 자신의 실수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손책 생존 시 조조의 남진 정책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손책의 죽음은 삼국지 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정사에는 암살 가능성을 시사하는 기록이 있지만 확증은 없습니다. 한편 강표전 같은 사적 기록에는 조조의 개입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손책이 살아있었다면 위촉 5 삼국정립 구도가 달라졌을 것이라 분석합니다.
특히 그의 공격적인 성격이 강돔의 수세적 전략을 바꿨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의 죽음은 중국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